올리브트리 에듀케이션 감람나무 교육원. 자, 오늘 볼 챕터는 expansion. expansion은 무슨 뜻이죠? expansion은 팽창하다라는 뜻이 있죠. 언제 물질이 expansion 할까? 예를 들면 축구공이 있어요. 축구공이 언제 expansion을 할까요? temperature가 올라가면. 왜요? temperature가 올라가면 그 축구공 안에 있는 가스 파티클들이 키네틱 에너지가 많아져서 점점 빠르고 또 멀리 움직이게 되니까 얘네가 거리가 멀어지면서 볼륨이 증가하려는 성질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된다? 볼륨이 증가된다. 다만 이때 프레셔는 변하지 않는다. 자, 프레저, 템퍼리처 그리고 볼륨 3개가 다 변하는 경우는 너네가 보는 IGCSE 시험에서는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셋 다 변하는 경우는 적어도 셋 중에 하나는 변하지 않는 경우가 나올 거라서 그렇게 염두하시면 된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보물상자가 있어요. 쇠로 만든 보물상자. 그 보물상자 안에 있는 가스 파티클들이 점점 온도가 높아져요. 그럼 키네틱 에너지가 많아지겠죠. 더 멀리 움직이고 빨리 움직일 텐데 이 보물상자는 메탈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볼륨이 커질 수가 없다. 그때는 볼륨이 안 커지고 안에 있는 가스 파티클들의 프레저가 증가한다. 이해되나요?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방금도 이야기를 했지만 열을 가하면 온도가 올라가면 엑스펜션이 일어난다. 이유는 온도가 올라가면 키네틱 에너지가 증가하고 키네틱 에너지가 증가하면 가스 파티클들은 더 멀리 그리고 더 빨리 움직이려고 하니까 익스펜션이 일어난다. 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반대로 쿨링을 하면 어떻게 돼요? 키네틱 에너지가 줄어들고 그럼 가스 파티클들이 가까이 오고 천천히 움직이니까 볼륨이 작아지고 우리는 그거를 compression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uses. 자, expansion하고 compression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유스들이 있나 봅시다. 첫 번째, fitting an axle into a hole of a wheel by using liquid nitrogen.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쇠 막대기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엑사일이고 그 동그란 톱니바퀴에 구멍이 뽕 뚫려 있는데 그 동그란 톱니바퀴가 휠이에요. 그 톱니바퀴 정중앙에 있는 홀에다가 이 엑사일을 집어 넣을 건데 엑사일 사이즈가 더 커서 이 홀 안에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엑사일을 리퀴드 나이트로젠에다가 담그면 메탈이기 때문에 쉽게 부피가 줄어듭니다. 쉽게 부피가 줄어든 상태의 엑사일을 구멍에다가 넣고 천천히 다시 룸 템퍼리처로 되돌리면 메탈은 다시 엑스펜션이 되어져 가지고 휠 안에 있는 홀에 딱 낄 수 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가나요?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example. Glass jar in the kitchen. 저거 이따가 보여줄게요. 그 다음 detaching two dishes. 이것도 이따 보여줄게요. Precaution. 자, 무언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자 이 expansion과 compression을 이용하는 example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방금 봤고, 자, 여기 보니까 cold glass jar가 있어요. 그리고 hot water에다 담가놨죠. 왜 이런 짓을 했냐 하면요.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냉장고에서 잼을 꺼냈는데 뚜껑이 안 열려요. 있어 없어? 안 돌아가. 어떻게 하면 돼요? 뜨거운 물에 조금 담그면 열립니다. 왜? 뜨거운 물에 담그면 글라스 자 안에 있는 가스 파티클들이 엑스펜션을 하겠죠. 그러면서 뚜껑한테 더 많은 압력을 가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글라스 자체는 엑스펜션이 쉽게 되지 않으니까. 반면에 이 뚜껑은 지금 뭘로 만들어져 있죠? 메탈. 메탈은 쉽게 엑스펜션이 되거든요. 그러면 글라스 잔은 쉽게 엑스펜션이 안 되지만 뚜껑은 쉽게 엑스펜션이 되니까 뚜껑이 늘어나면 돌려서 열기가 훨씬 더 쉬워지겠죠. 그 다음 이런 경우 있나요? 설거지 해본 적 있으면 알 텐데 두 접시가 껴가지고 안 떨어질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밑에 있는 접시에는 뜨거운 물, 그 다음 위에 있는 접시에는 차가운 얼음이나 찬물을 담가 놓으면 쉽게 빠져요. 왜요? 뜨거운 물에 담겨져 있는 밑에 접시는 뜨거우니까 팽창하려는 성질이 있어서 엑스펜션을 하고요. 위에 있는 컵에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담가 놓으면 컴프레션이 일어나서 쉽게 디태칭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레일웨이. 자, 여기 지금 보이는 이 레일웨이 이거 안전해 보여요? 아니면은 별로 이런 레일웨이를 지나는 트레인은 타고 싶지 않아요? 별로 안 타고 싶죠. 자, 왜 그래요? 지금 레일웨이가 고불고불 휘어져 있죠.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레일웨이는 메탈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더우면 메탈은 익스펜션을 하니까 점점 늘어나면서 마치 우리가 껌 씹을 때 껌찍하고 늘어가는 것처럼 메탈이 늘어나면서 점점 이렇게 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굉장히 기차가 탈선에서 나는 사고들이 많았어요. 그럼 이걸 방지하고자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요. 레일웨이와 레일웨이를 잘라놓고 그 사이에 조그만한 홀을 비워놓는 거예요. 보이나요? gap between the metal railway 보여요? 자, 저렇게 갭을 남겨두면 아무리 날씨가 뜨거워져도 메탈이 엑스펜션을 해도 저 두 개가 서로 닿을랑말랑 할 지연정 서로 붙어가지고 이렇게 막 모양이 변화해서 막 구불구불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엑스펜션 조인트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겉에 껍데기를 해놓고 이 두 개의 파이프를 저렇게 띄워놓으면 더울 때 파이프가 늘어나서 서로 맞대지기는 해도 저 파이프가 고불고불해지는 이렇게 꾸불꾸불해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자, 여기 봅시다. 또 다른 엑스펜션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죠? 뜨거우면 띠리리리리리리 하고 그 파이어 알람 울리는 거 알죠? 그게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오른쪽 동그라미 빨간 색깔 안에 콘택트랑 바이 메탈릭 스트립이랑 서로 띄어져 있어요. 보이나요? 자, 바이 메탈릭 스트립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바이는 두 개죠? 메탈. 그러면 두 개의 다른 메탈로 이루어진 스트립을 말해요. 저기 위에 있는 거는 지금 코퍼고 밑에 있는 거는 아이언인데 둘 중에 더 열에 민감한 heat sensitive한 more heat sensitive한 메탈이 코퍼예요. 그러면 둘 다 똑같은 열을 얻어도 코퍼는 쉽게 휘고 아이언은 쉽게 휘지 않아서 이런 모양으로 휘게 됩니다. 누가 더 많이 휘었어요 지금? 코퍼가 훨씬 더 많이 휜 거죠. 자, 그럼 이 원리를 적용을 해서 지금 여기 바이메탈 스트립이 있는데 밑에 면이 코퍼죠 지금? 밑면이 코퍼고 밑면이 아이언이에요. 만약에 열이 가해지면 얘는 어떤 모양으로 휘어요? 코퍼가 더 많이 휘니까 U 모양으로 휘겠죠. 그러면 콘택트랑 바이메탈 스트립이 서로 닿아요? 안 닿아요? 닿아요. 서로 닿으면 이 전기 서큐it이 컴플릿 서큐it이 되면서 저 위에 있는 일렉트릭 벨이 띠리리 하고 울리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콘택트랑 바이메탈 스트립트가 떨어져 있으니까 서큐it이 컴플릿 서큐it이 아니라서 일렉트릭 벨이 울리지 않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thermostat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얘는 automatic temperature controller예요. 스위치 on and off the heater automatically. 이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혹시 그 어린이들 신생아들 태어나고 나서 약간 건강하지 않으면 인큐베이터 안에 아이들을 넣잖아요. 그 인큐베이터 안에는 이 떨모스탯이라는 애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온도가 적정 온도로 유지가 돼요. 너무 더워도 안 되고 또 너무 추워도 안 되겠죠. 이 신생아들은 호미오스테이시스, 즉 몸의 바디 템퍼처 컨트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떨모스탯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 떨모스탯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익스펜션하고 컴프레션 원리를 이용해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언제? 너무 열이 더워지면 지금 밑에 있는 바이메탈 스트립 중에 윗면이 코퍼니까 어떤 모양으로 휘게 돼요? 뒤집어진 U자 모양으로 휘게 되겠죠? 뒤집어진 U자 모양으로 휘면 그러면 그 컨트롤 높 밑에 있는 부분이 저기 검은 색깔 스위치 버튼을 눌러요? 안 눌러요? 누르게 되겠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노비 스위치를 누른다기보다 스위치가 높한테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히터가 켜지는 거고요. 점점 온도가 떨어져서 추워지면 다시 바이메탈 스트립은 평평해질 테니까 그러면 높하고 이 검은 색깔 스위치하고 서로 다시 떨어질 테니까 또 히터가 꺼지게 되겠죠. 자, linear expansion of a material. 리니어 익스펜션의 리니어가 무슨 뜻인지 아나요, 여러분? 평행? 평행은 parallel, 리니어. 자, 여러분 수학에서 비슷해요. 수학에서 1차 방정식 linear equation, linear 이라고 말을 하죠. linear면 뭐죠? 1차. 무슨 말이에요? 서로 프로포션 한다는 뜻이에요. 얘가 3 증가하고 제가 3 증가하고 얘가 2 증가하고 제가 2 증가하고 뭔지 알죠? 그래서 linear expansion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템퍼리처 변화량에 따라서 엑스펜션의 변화량이 서로 프로포션하다 하는 게 linear expansion이에요.
자, expansion은 무슨 뜻이죠? expansion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공식이? linear expansivity 곱하기 original length 곱하기 temperature change라고 나와 있죠?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시험에서 등장한 적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만 알려주고 넘어갈게요. 자, unusual property of water. 자, 요거 우리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근데 한 번 더. 물은 리퀴드죠. 네. 물이 freeze 하면 아이스죠. 네. 통상적으로 리퀴드랑 솔리드 중에 누가 더 부피가 커요? 리퀴드가 더 부피가 커야 돼요. 왜? 볼륨은 언제 커지는 거죠? 키네틱 에너지가 많아야 볼륨이 커지는 건데 리퀴드랑 솔리드 중에 키네틱 에너지가 많은 건 리퀴드가 더 키네틱 에너지가 많으니까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리퀴드가 어때야겠어요? 많아요. 볼륨이 맞아요. 커야겠죠. 그런데 워터만 누구만? 뭐, 워터만 솔리드가 훨씬 더 부피가 저, 큽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컴프레션이 일어나요. 무슨 말이죠? 온도가 낮아지면 원래는 쪼그라들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누구만? 워터만 온도가 낮아지면 팽창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나요? 내가 생수통을 냉동실에 넣었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빵빵해져요. 터질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워터 파티클들이 왜 이런 현상을 만드는지 알려면 파티클들의 어레인지먼트를 알아야 되는데 얘네가 리퀴드 안에 있을 때는 굉장히 랜덤하게 배열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더 같은 공간 안에 더 파티클이 빼곡하게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워터는 랜덤하게 적용이 되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100명의 사람들이 한 방에 있어요. 근데 서로 끼어 있어. 다닥다닥 붙어 있어. 오케이? 그런 상태랑 이 100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 알죠? 허리 손 하는 거. 양쪽에 다 허리 손을 하고 그리고 서로 팔꿈치에 부딪히지 않도록 배열을 헤어져 있는 상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더 부피가 커요? 서로 낑겨 있는 상태가 더 부피가 클까요? 아니면은 딱 허리 손 해가지고 이 팔꿈치가 닿지 않게끔 일정하게 레귤러하게 배열되어져 있는 게 더 부피가 클까요? 후자가 더 부피가 크겠죠. 허리 손 하고 그 다음에 레귤러하게 어레인지먼트를 만들면 훨씬 더 많은 부피가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워터 파티클은 솔리드일 때 훨씬 더 부피 차지를 많이 한다. 이해되나요? 네, 아이스 파티클들은 서로 픽스 디스턴스, 일정한 디스턴스로 떨어져 있어야 돼서 훨씬 더 많은 부피를 차지하게 된다. 지금 여기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리퀴드 워터예요. 보니까 굉장히 랜덤하게 배열이 되어져 있으니까 워터 파티클 간의 간격이 굉장히 좁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아이스는 레귤러 어레인지먼트를 가지다 보니까 훨씬 더 거리가 멀어졌어요. 같은 부피 안에 존재할 수 있는 파티클의 개수가 적어졌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나요? 같은 부피 안에 파티클의 개수가 아이스가 더 적죠? 그래서 density of ice가 density of water보다 크다 작다? 작다. 작다. density가 작다. 왜? 볼륨이 훨씬 더 크니까 아이스의 볼륨이 훨씬 더 크니까 density는 mass 나누기 볼륨인데 mass over 볼륨 한국말로는 볼륨분의 mass인데 볼륨이 크니까 density는 작다. 아이스가 워터보다 덴시티가 낮으니까 아이스가 물에 float, 뜰 수 있다. 여기까지 익스펜션이에요. 괜찮죠? 네. 자, 이번에 배울 건 떨모미터에 관해서 배울 거예요. 떨모미터는 온도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떨모미터에 대해서 뭘 배우냐?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도 IGCS에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떨모미터의 종류와 그 떨모미터가 몇 도까지 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이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퀴드 인 글라스 떨모미터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1도씨부터 100도씨까지 되는 그 온도계 알죠? 예. 그 안에 머큐리 들어있는 온도계고요. 두 번째, scale of temperature는 저거는 그냥 템퍼레이처 온도를 딱 재주는 그냥 그 기계예요. 뭔지 알죠? 전자기계 같은 거. 그 다음 클리니컬 떨모미터. 온도. 얘는요 리퀴드 인 글라스 떨모미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우리가 클리니컬한 퍼포즈 즉 사람에게 쓸 거기 때문에 최대 온도가 42도씨밖에 안 되는 애예요. 최저 온도가 34도씨.
그래서 되게 조그만하고요. 여러분 이거 가디언즈나 왓슨스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뭔지 알죠? 네. 그 다음에 떨모커플 떨모미터. 떨모커플 떨모미터는 온도를 디그리 셀시어스로 재주는 애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떨모커플 떨모미터는 온도를 볼트로 재줘요. 볼트.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여러분 온도에 따라서 메탈의 콘덕티비티가 달라집니다. 네.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메탈은 콘덕터예요? 인슐레이터예요? 컨덕터. 메탈은 콘덕터죠. 원래도 콘덕팅을 잘 하는 애예요? 못하는 애예요? 잘하는 원래도 콘덕팅을 잘하는 애예요. 근데 얘한테 만약에 온도를 높여주면요, 파티클들이 키네틱 에너지가 많아져서 굉장히 랜덤하게 움직이게 되니까 오히려 콘덕티비티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떨어지면서 메탈마다 온도에 따라서 콘덕티비티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 콘덕티비티가 온도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성질을 가지고 하나는 이미 우리가 온도를 알고 있는 물체에다가 전기선을 넣고, 얘가 25도다 그럼 얘한테 넣고, 그 다음에 몇 볼트인지 읽어요. 오케이? 그 다음 반대쪽에다가 내가 원하는 온도를 재고 싶은 애에다가 이 반대선을 넣고 이 두 개가 얼마나 콘덕티비티가 다른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에 따라서 물질은 콘덕티비티가 달라지니까, 두 개의 물질이 온도가 다르니까 두 개의 물질의 콘덕티비티도 다를 거니까 그 콘덕티비티 차이가 볼트로 기계에 보여지는 겁니다. 즉 두 물질의 온도 차이를 잴 수 있는 게 떨모커플 떨모미터예요. 얘는 1000도 이상을 잴 수 있어서 공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애예요. 리퀴드 인글라스는 100도씨밖에 못 재니까. 그 다음에 other thermometers, 저거 이따가 배울 거고요. 그 다음 heat and temperature에 관해서도 여러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리퀴드 인글라스 thermometer부터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야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집에서는 아니지만 실험실에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capillary tube라는 애가 있어요. 유리관이죠. 그리고 밑에 벌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안에 아무것도 채워넣지 않은 상태예요. 저 벌브 안에다가, 그리고 캐필러리 튜브 안에다가 우리가 액체를 넣을 건데, 이 액체는 머큐리예요. 근데 머큐리는 수은이니까 무슨 색깔이죠? 실버 그레이 색깔입니다. 근데 이 실버 그레이 색깔은 쉽게 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티가 잘 나라고 빨간 색깔 알코올을 같이 섞어줄 거예요. 선생님, 알코올이 빨간색일 수 있어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빨간색 색소랑 알코올을 섞었다는 뜻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친구를 사용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하필이면 하고 많은 리퀴드들 중에 왜 하필 머큐리냐? 그나마 머큐리가 리니어 엑스펜션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다른 리퀴드들은 처음 1도에서 2도가 증가할 때는 부피가 1cm3 증가했는데, 2도에서 3도, 그럼 여전히 1도 증가한 거죠? 근데 2도에서 3도씨로 변할 때는 부피가 5cm3 증가했다. 이러면 이 온도계 정확하다고 볼 수 있나요? 없죠. 그나마 머큐리가 같은 온도 변화에 일정한 부피 팽창률을 가지고 있어서 머큐리를 사용을 하고요. 둘째, 머큐리가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센시티브 리퀴드예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리퀴드를 썼는데 1도에서 2도, 즉 1도씨가 증가했죠? 근데 부피 팽창이 0.0001ml3면 여러분 눈으로 그거 확인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이거는 히트 센시티브예요? 아니에요? 히트 센시티브가 아니에요. 어떤 게 히트 센시티브죠? 1도가 증가했는데도 부피가 막 40, 50 이렇게 증가하면 훨씬 더 열에 민감한 히트 센시티브죠? 그래서 머큐리가 그나마 리니어 익스펜션이면서 동시에 힙 센시티브한 리퀴드라서 머큐리를 사용한다.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왜 머큐리를 사용을 해야 하는지.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 센시티비티, 민감성, 힛 센시티비티, 얼마나 힛에 민감하냐. 자, 사이즈 오브 벌브. 이때 우리가 만약에 벌브의 사이즈, 아까 전에 벌브 알죠? 밑에. 네. 그 공간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훨씬 더 많은 머큐리를 담고 있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높은 온도까지 잴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만약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리퀴드 머큐리의 양이 50ml다. 그러면은 뭐 한 50도씨밖에 못 잰다. 왜?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리퀴드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한 1리터 되는 머큐리 벌브를 사용하면 그럼 온도를 뭐 한 얼마까지 잴 수 있을까요? 뭐 1000도까지 잴 수 있나요? 지금? 맞나? 또 그런 식까지 잴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벌브 사이즈가 크면 좋다. 그 다음에 width of tube. 자,
튜브가 두꺼우면 좋을까요? 얇으면 좋을까요? 훨씬 더 정확한 온도를 재고 싶을 때 얇으면 좋습니다. 왜? 얇으면 얇을수록 높이가 더 많이 올라가겠죠.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높이가 덜 올라가겠죠. 훨씬 더 예민한 온도계는 두께가 더 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0.01도까지 될 수 있을지 누가 알아? 그쵸? 그 다음에 length of tube. 튜브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더 많은 온도까지 잴 수 있으니까 더 센시티브한 떨모미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벌브 안에 머큐리랑 레드 알코올을 넣는데 아직 이 실린더에는 마킹이 안 돼 있죠? 마킹이 안 돼 있잖아요. 1도, 2도, 3도, 4도가 안 돼 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얼음에다가 이 실리어리 튜브를 집어넣습니다. 왜? 순수 얼음은 0도씨에서 어니까 얼음의 온도는 0도씨일 거를 감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에다 넣고 이제 우리가 거기를 0이라고 마킹을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 끓는 물에 넣은 다음에 100이라고 마킹을 해놓습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 길이를 자로 재요. 그 다음 100으로 나눠요. 그럼 뭐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liquid in glass thermometer예요. 자, scale of temperature, lower fixed point. 자, 우리가 방금 전에 thermometer를 만들 때 기준점이 두 개가 있었어요. 0도랑 100도. 여기서 이 0도를 lower fixed point라고 불러요. 왜 하필 0도는 물의 어느 점으로 기준을 삼았을까요? 나도 몰라요. 셀시어스라는 사람이 처음 온도계를 만들 때 얼음의 어느 온도를 기준을 0이라고 잡고 물이 끓는 온도를 100이라고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0디그리 셀시어스, 100디그리 셀시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무슨 말인지? 돼요? 만약에 선생님이 나는 셀시어스가 왜 워터를 기준으로 삼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에탄올이 좋더라. 그래서 에탄올이 얼어있는 상태의 온도를 재고 그걸 0으로 잡고 내가 유닛을 디그리 태연으로 잡았다. 그러면 0디그리 태연이 에탄올의 프리징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에탄올이 끓는 그 포인트를 내가 20디그리 태연으로 잡았다. 그리고 나누기 20을 했다. 그러면은 나만의 온도계를 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럼 온도계를 만들 때 중요한 거 lower fixed point. 누구를 기준으로 잡아서 더 낮은 기준으로 삼을 거냐. 반대로 누구를 기준으로 upper fixed point. 더 위의 밸류를 잡을 거냐. 요거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calibration. 이거 뭐죠? 아까 100으로 나눈 거. 자, 그 다음에 클리니컬 떨모미터. 말했지만 아까도 클리니컬 떨모미터는 병원에서 쓰는 거고 사람한테 쓸 거니까 100도씨까지 잴 이유가 없어요. 자, 우리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100도씨까지 살아있을 수 있다? 없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42도씨 이상 열이 오르면 생명에 지장이 있어요. 42도씨까지 열이 올라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온도계가 대충 34도에서 42도까지 이렇게 잴 수 있게 되는 요게 클리니컬 떨모미터예요. 레인지는 범위인데 지금 이 클리니컬 떨모미터의 범위는 어디서 어디다? 34에서 42다. 됐죠? 자, 떨모커플 떨모미터. 시험에서 이 친구가 자주 등장해요. 이유는 방금 전에 봤던 세 가지 떨모미터 중에 너네가 가장 익숙하지 않을 떨모미터가 바로 이 떨모미터이기 때문에 얘가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왜? 쉬운 건에서 모두가 다 좋은 점수를 받게 할 수는 없으니까. 떨모커플 떨모미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떨모커플 떨모미터는 온도를 디그리 셀시어스나 디그리 페라나이트로 재주는 게 아니라 볼트로 잰다고 말했죠. 지금 보니까 여기 두 개의 메탈 스틱이 있어요. 두 개의 메탈 스틱이 있죠. 하나는 콜드 정션, 하나는 핫 정션에 넣을 거예요. 기준이 되는 애가 콜드인지 핫인지 잘 구분을 해야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250도부터 1500도씨까지 읽어준대요. 그러면 범위가 훨씬 더 넓죠. 자,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이렇게 사용합니다. 쟤네가 코퍼 와이어로 안에 이어져 있고요. 왜 코퍼죠? 코퍼가 전기를 콘덕팅을 가장 잘 하는 애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핫 정션하고 콜드 정션이 있는데 얘 지금 온도를 뭘 재나요? 아이언 와이어의 온도를 재는 거예요. 보여요? 아이언 와이어의 온도를 잽니다. 그럼 얘는 온도를 디그리 셀시어스로 재주는 게 아니라 컨덕티비티로 잰다. 즉 양쪽 끝에 온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왜요? 지금 보니까 왼쪽 끝은 손으로 잡고 있죠. 그러니까 왼쪽 끝이 훨씬 더
따뜻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핫 정션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럼 손으로 잡고 있는 핫 정션과 그렇지 않은 콜드 정션과 콘덕티비티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겠죠. 이 다른 콘덕티비티를 얘가 볼트로 재주는 거예요. 온도가 다르면 콘덕티비티가 다르다라고 얘기했죠.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른 떨모미터들 여기 지금 보니까 레지스턴스 떨모미터, 떨미스터, 콘스턴트 볼륨 가스 떨모미터, 그 다음 떨모크로믹 리퀴드 떨모미터가 있어요. 먼저 레지스턴스 떨모미터, use of electrical resistance of platinum wire. 자, 플래티늄 와이어가 온도에 따라서 electrical resistance가 달라져요. 온도에 따라서 resistance가 달라지는 거예요. 뭐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고요? 온도에 따라 resistance. resistance는 뭐냐면요. resistance가 높으면 컨덕팅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온도를 이제 재는 겁니다. 예를 들면 플래티늄 와이어가 몇 도씨에서는 레지스턴스가 얼마더라 라는 데이터가 이미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플래티늄 와이어를 가지고 온도를 재고 싶은 애에다가 딱 집어 넣은 다음에 뭐를 재요? 이 아이의 레지스턴스를 기계로 재요. 레지스턴스가 2.85다. 그럼 이제 테이블이나 그래프를 보고 찾는 거예요. 플래티늄 와이어의 레지스턴스가 얼마일 때 온도가 얼마구나 하고 찾는 겁니다. 알겠죠? 떨미스터는 뭐냐면요. 온도가 올라가면 레지스턴스가 떨어지는 애예요. 물론 떨미스터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온도가 올라가면 컨덕팅을 더 잘하는 애. 하나는 온도가 올라가면 컨덕팅을 못하는 애. 우리는 대체로 떨미스터라고 얘기를 하면 온도가 올라가면 레지스턴스가 떨어지는 애. 즉 온도가 올라가면 컨덕팅을 잘하는 애를 떨미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를 이용해서 온도를 재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정보들은 여러분 테이블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Heat and Temperature의 차이점. 여러분 Heat하고 Temperature의 차이점 알고 있어요? 자, 봅시다. Heat은 에너지예요. Heat은 뭐라고요? 에너지. 떨말 에너지의 또 다른 이름이 Heat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Joule이라는 단위로 이 Heat을 잴 수 있어요. 그쵸? 열 에너지예요. 반면에 Temperature는요, 키네틱 에너지를 재는 도구예요. 자, 열 에너지는 우리가 observe, 관찰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볼까요? 용암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힛 에너지가 많아 보여요? 적어 보여요? 많아 보여. 누가 봐도 많아 보이죠? 그쵸? 겨울날 스키장에 눈이 펄펄 내리고 있어요. 힛 에너지가 많아 보여요? 적어 보여요? 누가 봐도 적어 보여. 그러니까 힛 에너지는 observe, 관찰하기가 쉬워요. 키네틱 에너지는 뭐죠? 파티클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가 키네틱 에너지죠. 관찰하기 쉽나요? 여러분 워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컵 안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안에 파티클들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눈으로 보여요? 아니요. 난 안 보이는데. 그쵸? 얼음을 뚫어져라 보고 있으면 얼음 안에 있는 파티클들이 얼마나 바이브레이션을 잘하는지 눈으로 보여요? 만약에 그게 보인다면 아메리칸 갓 탤런트에 나가세요.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안 보여요? 그쵸? 그러면 키네틱 에너지는 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요. 관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를 재려고 하는 도구로 템퍼리처라는 걸 사람이 만들어서 도입을 한 거예요. 선생님, 근데 템퍼리처는 힛 에너지를 재는 게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아닙니다. 템퍼리처를 가지고 힛 에너지를 찾을 수는 있어요. 공식을 써가지고 수학적으로 템퍼리처를 알면 힛 에너지가 얼마더라 라고 찾을 수는 있어요. 근데 힛 에너지는 직관적으로 템퍼리처는 직관적으로 힛 에너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템퍼리처는 직관적으로 키네틱 에너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나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bsolute temperature. 여러분 Absolute temperature 알아요? Absolute temperature.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temperature의 유닛은 뭐가 있어요? degree Celsius나 degree Fahrenheit가 있죠. 그쵸? 여러분 여기서 이제 웃긴 얘기 내가 하나 해주고 진행을 계속 할게요. 디그리 셀시어스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는 사람? 디그리 셀시어스? 도는 디그리죠? 디그리 셀시어스까지. 디그리 셀시어스. 디그리는 도고, 셀시어스는? 셀시어스 아닐까요? 이름이라는 소리가. 자, 우리나라에서는 디그리 셀시어스를 섭씨라고 부릅니다. 섭씨. 그러면 왜 섭씨게요? 섭씨가 이 사람이 셀시어스죠. 셀시어스가 한자 이제 그 중국어로 넘어가면 섭이수사라는 한자로 써요. 그럼 이제 그게 우리나라로 돌아오면서 이 사람이 섭씨 집안 사람이다
김씨 집안, 이씨 집안, 박씨 집안 할 때 섭씨 집안 사람이다. 섭씨가 만들어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섭씨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디그리 페러나이드는 뭐라고 읽는 줄 알아요? 디그리 페러나이드? 자, 우리나라에서 F 발음은 히읗 발음인 거 알아요, 여러분?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이 아니라 화이팅. 패밀리가 아니라 패밀리. 이런 거 알아요? 그러면 디그리 페러나이드는 반대로 이 사람 말을 또 한자 중국어로 바꿔서 말하면 화륜혜특이라고 해요. 그러면 화륜혜특, 우리나라로 넘어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 화륜혜특이라는 사람, 화씨 집안 사람이구나. 그래서 디그리 페러나이드는 화씨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27 화씨는 27 degree Fahrenheit. 17 섭씨는 17 degree Celsius 라는 기온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 absolute temperature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온도를 잴 때 섭씨, 화씨, degree Celsius, degree Fahrenheit로 쟀을까요? 아니요. 나라마다 자기네가 온도를 재는 유닛이 다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워터가 어느 점이 0도인데 그거는 셀시어스가 그렇게 잡은 거지. 뭔가 과학적이지 않지 않아요? 너무 주관적이지 않아요? 과학은 조금 더 과학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찾아냈냐면 바로 이 absolute temperature를 찾아냈어요. absolute temperature는 어떤 temperature냐면 자, 파티클들이 생각해봅시다. 가스 파티클들이 막 돌아다녀요. 온도가 낮아져요. 그럼 키네틱 에너지가 낮아져요. 가스 파티클들이 점점 천천히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뭐가 되죠? 리퀴드가 돼요. 컨덴세이션이 일어나면서. 그럼 이 리퀴드 파티클들이 이제 막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데 온도가 더 낮아져요. 그러면 얘네가 솔리드 파티클이 되죠. 솔리드 파티클은 픽스드 포지션에서 바이브레이트만 해요. 그 상태에서 온도를 더 낮추면 바이브레이션도 느려지겠죠. 그러다 보면 점점 파티클이 거의 움직임이 없다. 움직이지 않는다, 파티클이. 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그 온도를 우리가 absolute temperature라고 잡았어요. 모든 매터의 파티클들이 이 온도에서는 움직임이 없다, 거의 없다. 그럼 이 온도는 무슨 온도냐? Zero Kelvin이라고 말해요. Zero Kelvin. 이 온도는 섭씨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273 디그리 셀시어스예요. 이해되나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274 디그리 셀시어스는 마이너스 1 켈빈이겠죠? 반대로 마이너스 272 디그리 셀시어스는 1 켈빈이겠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273도가 0 켈빈이니까 우리가 디그리 셀시어스를 알고 거기다 273만 더하면 켈빈으로 바꿀 수 있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25도씨가 있는데 켈빈으로 바꿔라. 그러면은 몇 켈빈? 298 켈빈이 되는 거예요. 되겠나요? 네, 여기까지가 termometer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볼 거는 specific heat 볼 거예요. 자, 이 챕터가 시험에서 가장 문제 내기 좋아하는 챕터 중에 하나예요. specific heat. 자, specific heat capacity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해석부터 해볼까? specific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특정한 heat은 열, capacity는 수용량. 그래서 물체마다 가지고 있는 열 수용량을 말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봅시다. 내가 예를 들어서 원우한테 야 이 바보야 이러면 원우는 화가 안 나? 네. 응? 근데 내가 만약에 원우한테 야 이 바보 멍청아 하면 조금 화가 나지만 괜찮아. 근데 내가 만약에 원우한테 야 이 바보 멍청이 똥개야 이러면 화가 막 나는 거야. 자, 얘랑 나한테 수민이한테 야 이 바보야 했는데 수민이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라고 화를 내는 거야. 그러면 스트레스 수용량은 누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어? 저요. 원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지. 내가 스트레스를 줬을 때 반응을 쉽게 한다는 건 그만큼 스트레스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열 수용량이 적다는 거는 온도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얘한테 열을 4 줬어. 근데 온도가 1000이 변했어. 그럼 얘는 열 수용량이 적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specific heat capacity는 amount of energy required to raise 1 degree Celsius of 1 kg object예요. 예를 들면 내가 원우의 specific heat capacity가 궁금하다. 그럼 원우 1kg를 준비합니다. 2kg, 3kg 안 돼요. 원우 1kg. 그리고 원우 1kg를 1도씨 올리기 위해서 열을 얼마나 줘야 되냐? 즉 원우 한 사람한테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줘야 얘가 열이 받냐? 얼마나 줘야 되냐? 이게 적으면 그만큼 쉽게 온도가 변하는 거고요. 이게 크면 온도 변화가 쉽지 않은 거예요. 수용량이 넓으면. 이해되나요? 약간 사람으로 외우면 외우기 쉬워요. 캐패시티가 크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쉽게 반응하지 않는다. 자, 워터는요. 1kg당 1디그리 셀시어스를 올리려면 4200줄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램으로 바꾸면 4.2 joule per gram per degree Celsius예요. 여러분 외워두세요. 시험에서 안 알려줘요. 알았죠? 예.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total amount of energy를 알고 싶다면 만약에 원우가 1kg가 아니라 원우 4kg를 6도씨 올리는데 얼마나 에너지가 필요한지 알고 싶다면 아까 그 specific capacity 곱하기 4kg 6디그리 셀시어스 해주면 토탈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문제가 있죠. How much energy is required if 2 kg of water is to be heated 4 degrees Celsius? Specific capacity C of water는 4200 joule per kg degree Celsius다.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에너지는 specific capacity 곱하기 mass 곱하기 change of temperature죠? 다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33.6kJ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 정리하면 heat 에너지 심볼이 Q거든요. Q는 MC 델타 세타. 델타는 체인지를 의미하죠. 우리 첫 시간에 피직스 할 때 얘기했을 거예요. 델타는 체인지를 의미한다고 그릭 워드 할 때. 그 다음 여기서 세타. 세타는요. temperature in degree Celsius를 의미해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델타 세타가 아니라 델타 T를 썼다. 여러분 T는 temperature in Kelvin이에요. temperature in degree Celsius는 세타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네. specific latent heat. 뭔가 비슷하죠? specific heat capacity랑. 근데 달라요. 자, specific heat capacity는 1kg의 물질을 1도씨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었는데 latent heat은 1kg의 오브젝트를 phase change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에요. 1kg의 오브젝트를 phase change, 즉 state change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의 양, 심볼은 L이라고 씁니다. 예를 들어서 latent heat of fusion이다. 그럼 fusion은 solid 1kg가 liquid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의 양. 이해 가나요? 가요? 네. 가요? 네. 그 다음에 latent heat of vaporization. 이거 evaporation이라고 쓰기도 하고 vaporization이라고 쓰기도 해서 둘 다 알아두세요. 근데 vaporization이 조금 더 흔하기는 해요. 그럼 걔는 리퀴드가 가스로 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의 양. 리퀴드 몇 킬로가? 1kg가. 그래서 문제. Specific latent heat of fusion of ice는 340이다. 그러면 how much energy is required to melt 4 kg of ice? 4kg의 아이스를 녹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하냐? 지금 보니까 그램당 340이에요. 예. 그쵸? 그러면은 킬로그램당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한 거죠? 킬로그램당 340000이 필요한 거죠? 예. 근데 4kg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4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360000, 즉 1.36 메가줄입니다. 예. 메가는 10의 6승이죠. 공식으로 이제 나타내면 에너지는 ml, 여기서 L은 latent heat이고요. Q는 에너지의 심볼, heat 에너지의 심볼입니다. 퀴즈입니다. 자, 답 보지 말고
자, 10g의 아이스가 있는데요. 얘가 지금 5 degree Celsius래요. 네. 근데 얘가 열을 가해가지고 100 degree Celsius의 스팀이 되고 싶대요. 그러면 이 프로세스의 토탈 에너지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면 되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먼저 temperature change of ice가 일어나요. 무슨 말이에요? 마이너스 5도씨의 아이스가 0도씨까지 온도가 증가해요? 안 증가해요? 안 증가. 꾸준히 온도가 증가해요. 마이너스 5도부터 0도씨까지. 페이스 체인지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아직 안 일어나요. 0도씨까지. 아직 아이스예요. 템퍼처 체인지만 일어나죠. 네. 두 번째, 0도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페이스 체인지가 일어나요. 이때는 레이턴트 잇으로 페이스 체인지를 구해야 되죠. 뭐가 되는 거죠? 솔리드가 리퀴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0도씨의 워터가요. 꾸준히 온도가 증가해요. 몇 도씨까지? 100도씨까지. 그리고 이때 필요한 에너지를 구해야 되죠. 근데 우리 문제는 100도씨의 워터가 아니라 100도씨의 스팀이에요. 그러니까 100도씨에서 뭐도 해줘야 돼요? 페이스 체인지가 일어날 때 필요한 에너지의 양도 구해줘야 돼요. 그리고 다 더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1번 보니까 Q는 ml 아니지, Q는 mc 델타 세타. 이 경우에는 힛 에너지가 온도를 바꾸는 데 사용된 거죠. 2번 Q는 ml. 이 경우에는 아이스가 워터가 되기 위한 에너지를 구한 거죠. 페이스 체인지. 3번은 Q는 MC 델타 세타. 즉 워터가 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증가하기 위해서 얼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지. 그리고 4번 Q는 ml. 워터 100도씨가 스팀 100도씨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페이스 체인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입니다. 그리고 다 더하면 그게 총 에너지 필요한 양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여기까지가. 자, 이번 챕터는 conduction, convection, 그리고 radiation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먼저 conduction은 전도의 뜻이죠. 열을 전도한다는 뜻이어서요. flow of thermal energy through a matter from higher to lower temperature입니다. 대체로 conduction은 솔리드 메타리얼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conduction이라고 말한다면 어떤 경우에 example들이 있냐? 첫 번째, heating food. 예를 들어 선생님이 고등어를 냉동실에서 한 마리를 꺼내가지고 내가 얘를 후라이팬에 올려놨어요. 그러면은 점점 고등어 바닥부터 고등어 윗면까지 힛 에너지가 터지겠죠? 이렇게 힛 에너지가 플로우하는 걸 conduction이라고 해요. 대체로 솔리드 안에서 일어나는 열의 트랜스퍼입니다. 그 다음에 conduction은 one end of spoon이 열을 가해졌을 때 반대쪽 스푼에도 뜨거워지는 거. 이거 뭔지 알죠? 숟가락을 데우면 숟가락 머리 부분을 데웠는데 나중에 내가 잡고 있는 데까지 뜨거워지는 경우를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candle도 conduction이죠. 그쵸? 그 다음에 holding a cup of hot tea. 자, 우리가 뜨거운 티를 담고 있는 세라믹 컵을 손으로 잡으면 그 뜨거운 게 내 손으로 전달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겨울에 손 시려울 때 이렇게 머그컵에 이렇게 따뜻한 물 담아놓고 손 이렇게 해본 적 있죠? 자, 그 다음에 코리안 온돌. 이거 뭔지 알죠, 여러분? 온돌 컨덕션이잖아요. 그쵸? 아궁이에서 뜨거운 열을 가하면 그게 이제 구들장까지 다 뜨겁게 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BBQ도 컨덕션이다. Factors of conduction. 자, 컨덕션에 영향을 끼치는 팩터들. 첫 번째, material. 자, 문제. wood vs metal. 누가 더 컨덕션을 잘해요? metal. 그죠? 당연하죠? 그래서 material에 따라서 컨덕션을 하는 정도가 다르다. 두 번째, cross sectional area. 두꺼운 메탈, 얇은 메탈. 누가 더 컨덕션을 잘해요? 얇은 메탈. 길이가 긴 와이어, 길이가 짧은 와이어. 짧은 와이어. amount of heat. 두 와이어가 길이도 똑같고 thickness도 똑같고 똑같은 메티리얼인데 한쪽한테는 열을 400도씨 열을 주고 한쪽한테는 200도씨 열을 주면 누가 더 빨리 뜨거워져요? 400도 받은 애가 훨씬 더 빨리 뜨거워지죠? insulation. 이건 뭐죠? 내가 똑같이 뜨거운 차를 자동차 아니고 마시는 차를 하나는 보온병에 넣었고요. 하나는 그냥 플라스틱 컵에 넣었어요. 다음 날까지 따뜻한 티는 보온병. 왜죠? 보온병이 인슐레이션이 잘 돼 있어서. 그럼 똑같이 보온병인데 하나는 뚜껑을 덮어놨고 하나는 안 덮어놨어요. 누가 더 뜨겁죠? 뚜껑 덮어놓은 거. 왜? 그게 better insulations이어서. 그 다음 surrounding temperature. 자, 이번에도 뜨거운 차를 하나 끓여놨는데 하나는 아프리카
사막 한가운데 놓고 하나는 북극 한가운데 놔요. 누가 더 컨덕션을 빨리 할까요? 차가운 거. 누가 더 컨덕션을 빨리 해요? 남극? 컨덕션, 열의 전도 어떻게 더 빨라요? 누가 더 열을 빨리 잃어버려요? 북극이요. 북극에 있는 컵이 열을 더 빨리 잃어버리죠. 컨덕션은 열을 전달해 주는 거니까 열 전달이 어디가 더 빠르냐? 북극에서. 즉, 두 개의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컨덕션이 더 잘 된다. 자, hotness. 여러분, hotness를 잴 수 있어요? 우리 뜨거운 거 잴 수 있어요? 아니요. 뜨거운 걸 잴 수?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차가운 거 잴 수 있어요? 없죠. 아니요, 차가운 건 못 재요. 뭐만 잴 수 있죠, 우리는? 템퍼레이처. 열 에너지만 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열 에너지가 적다, 열 에너지가 많다지 뜨겁다, 차갑다 여러분 잴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 그 유명한 이야기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코난인가요? 네? 아니요. 그 유명한 얘기인데, 자, 내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어느 철학 수업 시간에, 어느 철학 수업 시간에 이제 외국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렇게 교수가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과학과 그리고 기독교 종교 사이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 교수가 쭉 한번 이제 수업하는 데를 둘러보고, 그래, 자네 교회 다니지? 거기 일어나봐 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학생이 일어납니다. 자네는 크리스찬이지? 예. 그럼 자네는 신을 믿나? 네. 신은 선한가? 당연하죠. 응? 당연하죠. 그러면은 신은 강한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못하죠. 그럼 신은 전지전능하네? 네. 그런가요? 그러면 그대는 선한가? 아니요. 아니면 악한가? 둘 다 아닌데. 둘 다 아닌가요? 그러면 악마는 선한가 악한가? 악합니다. 악한가요?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다요. 자,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네. 지금 만약에 어떤 아픈 사람이 여기에 있는데 자네는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자네는 그 사람을 치료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럼 치료를 해줄 텐가? 아니면 뭐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해볼 텐가? 아니면 치료를 하지 않을 텐가? 치료를 할 거예요? 굉장히 선하군. 당신은 굉장히 선해.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을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요. 아니죠. 이 사람을 선하다고 말할 수가 없네. 그래서 나는 신을 믿지 않네. 신이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선하다, 또 악마가 아무리 나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걸 악하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는 신을 봤나? 아니요. 자네는 신을 들었나? 아니요. 그럼 자네는 신을 맛보았나? 아니요. 그럼 자네는 신을 만져봤나? 아니요. 그러면 우리는 과학의 실증적인 요소로 신은 존재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네. 우리의 그 어떤 걸로도 신이 존재한다고 증명할 수 없으니까 말일세. 자, 여기서 이제 학생이 반박합니다. 자, 딱 일어나요. 학생이 말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세요.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이 세상에 따뜻함이란 있나요? 핫니스는 있나요? 뭐 당연히 존재하지. 그러면 콜드니스도 있나요? 물론이네. 아닙니다. 없어요. 학생이 이 말을 한 순간 교실의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졌다고 해요. 학생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열 에너지를 많이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열 에너지를 더 많이 올려서 고온, 초고도온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0도가 0켈빈이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열 에너지 템퍼처가 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냉기라는 게 존재한다면 냉기라는 것도 더 많아질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0켈빈 밑으로는 온도를 내릴 수 없다라고 말하나요? 교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해요. 자, 교수님, 다크니스가 있나요? 있지. 그럼 브라이트니스도 있나요? 있지. 교수님은 또 틀리셨어요. 어둠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빛이 없는 거지. 빛이 있으면 밝은 거, 빛이 더 많이 있으면 더 밝은 거, 빛이 조금 덜 있으면
조금 어두운 거. 다만 어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서 어두운 걸 더 어둡게 만들 순 없어요. 다만 빛을 더 없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교수가 화가 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자네 요점이 뭔가? 교수님 말에는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오류가 있다고? 아니 이 사람이 더 설명해봐. 보세요. 교수님은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다고 이분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악은 선의 부재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대로라면 저는 신을 믿으니까요. 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건 악한 거고 신이 존재하면 그건 선한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그 우리 반 학생들 중에 교수님의 뇌를 눈으로 본 적이 있나요?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교수님의 뇌를 맛본 사람은요? 교수님의 뇌를 냄새 맡거나 또는 만져본 사람은요? 그러면 교수님 말에 의하면 과학의 실증적인 요소로 교수님은 뇌가 없는 거네요?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네. 교실이 소란스러워지고 종이 울리고 그렇게 수업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준 것은요. 지금 우리가 그걸 배우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핫네스라는 건 없어요. 콜드네스도 없습니다. 다만 열 에너지가 많고 더 많고 아주 많고 적고 아주 적고 더 적고 한 것만 있을 뿐입니다. 뜨겁다는 건 비교 대상이 필요해요. 핫하다는 건 어떤 비교 대상을 가지고 얘보다 뜨겁다 또는 얘보다 차갑다 라고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콘덕터는 콘덕션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을 콘덕터라고 하죠. 그래서 콘덕터의 이그젬플 중에 하나가 바로 메탈이죠. 메탈은 대부분 콘덕터니까. 또 하나의 메터리얼이 바로 그라파이트입니다. 그라파이트는 뭐죠? 연필심의 그라파이트죠? 네. 자, 인슐레이터는요. 콘덕션을 1번 콘덕션을 못하면 인슐레이터다. 2번 콘덕션을 잘하지 못하면 인슐레이터다. 잘하지 못하면. 그치. 못한다는 건 이제 없어요. 우리 아까 전에 봤죠? 이분법으로 말할 수 없다, 과학은. 그렇습니다. 인슐레이터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 플라스틱, 페이퍼, 우드, 콜크, 에어, 폼. 그러나 얘네들이 콘덕팅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콘덕팅을 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페이퍼는 콘덕팅을 못하는데 페이퍼에다가 100만 볼트를 피카츄가 쏘면 페이퍼도 순간적으로 콘덕팅을 할 수 있어요. 전기 콘덕팅을, 열 콘덕팅도 할 수 있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나요, 안 가나요? 가요. 가죠. 자, 우리가 아주 좋은 이그젬플로 들 수 있는 게 워터인데요, 여러분. 워터는 콘덕팅을 해요, 못해요? 해요? 자, 우리가 되게 웃겨요, 이게. 초등학교 때는 워터를 콘덕터라고 배워요. 중고등학교 때는 워터를 인슐레이터라고 배워요. 대학에서는 워터를 푸어 콘덕터라고 배우거든요. 그럼 대학원에서는 워터는 인슐레이터인가 콘덕터인가 에 대한 논문을 씁니다. 왜요? 이분법으로 말할 수 없으니까. 온도에 따라서 콘덕티비티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얼마나 전기를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있는데 번개 빵 치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죠. 근데 거기다 대고 워터는 콘덕터가 아니니까 위험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 번개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이 어마어마하니까 그 정도의 전기량이라면 워터가 콘덕팅을 할 수 있어서 위험하니까요. 그쵸? 자, 콘덕터. 여기 지금 파란 색깔로 색칠된 부분이 메탈이에요. 그리고 여기 노란 색깔로 색칠된 부분이 프리 일렉트론입니다. 자, 콘덕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내가 여기 한쪽에다가 열을 가하면 저 프리 일렉트론들이 움직이면서 반대쪽 끝으로 열 에너지를 운반해서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자, conduction. A conductor has free particle. 모든 콘덕터들은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free particle을 가지고 있어야지 콘덕팅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콘덕팅을 잘 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뭐다? free particle이 많이 없거나 아니면 free particle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래서 콘덕팅을 잘 할 수 없는 거다. 자, heated. 열을 가하면 파티클들은 키네틱 에너지를 얻어서 더 멀리 더 빨리 이동하게 되고 그럼 열 에너지가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운반되어진다는 게 컨덕션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컨벡션. 개인적으로 저는 컨벡션이 더 좋아요. 컨덕션보다. 자, 컨벡션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죠? 컨벡션은 리퀴드, 가스 이 두 개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뭐죠? 나 어렸을 때 엄마한테 많이 들었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고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온다고. 여러분도 들어봤나요? 어렸을 때 한국에서 에어컨을 틀면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엄마가 에어컨 온도를 항상 20도나 25도에 맞춰놓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더우니까 에어컨 날개를 밑으로 해서 나를 향하게 하고 나는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 엄마가 꼭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태연아, 응?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날개를 위쪽 방향으로 해놔도 위에서부터 차가워져서 점점 밑에까지 차가워질 건데 네가 날개를 밑으로 해놓으면 밑에는 차가워지고 위에는 그대로 뜨거우니까 이 방 공기는 차가워지기가 힘들어질 거야. 나는 굉장히 속상했어요. 왜냐면 나는 에어컨 바람을 직방으로 내 몸에 맞고 싶은데 엄마는 자꾸 에어컨 날개를 위쪽으로 향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쵸? 또 한 가지. 여러분 유럽에서는요 추운 겨울날 난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사용하냐. 1. 난방기. 에어컨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나 모르겠다. 쇠파이프 같은 것들, 쇠파이프 같이 이루어진 게 있는데 그 안에 뜨거운 물이 지나면서 점점 뜨겁게 하는 그런 난방 시설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요. 뜨거워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뭘 이용했죠? 온돌. 우리나라가 온돌을 이용한 걸 보고 이 유럽이랑 서양에 있는 학자들이 한국 사람들 진짜 똑똑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온돌은 바닥에다 하는 거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으니까 밑에부터 뜨거워지면 방 전체가 빨리 뜨거워질 수 있겠죠? 요거 외워야 됩니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자, 그럼 왜 그럴까요? 공기가 뜨거워지면 파티클이 멀어지죠? 네. 멀어지면 덴시티가 적어지. 낮아지니까 위로 올라가고요. 차가워지면 가까워지니까 덴시티가 높아져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컨벡션의 원리를 이용한 거. 에어컨, 히터, 리프리저레이터, 그리고 물 데우는 거. 자, 우리 물을 데울 때 위에서부터 데우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데우죠? 왜? 어차피 뜨거운 거는 위로 올라갈 거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바다가 나왔는데 요건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Natural convection, coastal breeze and gliding. 요거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그림을 주목을 해주세요. 어린이가 연을 날리고 있는데 연이 지금 어느 쪽 방향으로? 랜드 방향으로 연이 지금 이렇게 방향이 틀어져 있죠. 자, 왜 그럴까요? 지금 보면 sea breeze가 바다에서부터 랜드로 들어오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자, 우리가 land gets hotter quicker than sea. 바다보다 땅이 훨씬 더 빨리 뜨거워져요. 땅이. 바다보다 땅이. 그러니까 낮에 어디가 더 뜨거워요? 땅이 더 뜨거워요? 바다가 더 뜨거워요? 땅이요. 땅이 더 뜨거워요. 그러면 더 뜨거운 쪽에 있는 공기는 덴시티가 낮으니까 위로 올라가고요. 바다 쪽에 있는 애들은 덴시티가 높으니까 밑으로 내려오죠. 그러면은 항상 어디로 움직이려는 성질이 있으니까 압력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움직이려는 성질이 있고, 또 그럼 이 경우에 대입해보면 more higher pressure air, 즉 바다에서부터 땅 쪽으로 바람이 불려는 성질이 있겠죠. 밤은 반대로. 자, 바다는 쉽게 뜨거워지고, 바다는 쉽게 안 뜨거워지고 쉽게 안 차가워져요. 그럼 이제 해가 없으니까 바다는 차가워져야 되는데 이미 낮에 뜨거워졌거든. 그러니까 쉽게 차가워지지 않고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번엔 또 쉽게 누가 차가워져요? 랜드. 땅이 쉽게 차가워져요. 이거 뭐 거의 금사빠야. 랜드는 쉽게 뜨겁고 쉽게 차가워져. 그러니까 이번에는 연을 날리는데 연이 바다 쪽으로 향해지게 되죠. 그쵸? 자, 마지막 레디에이션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나는 이런 경험이 있다. 나는 엄마가 운전하는 차를 또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창가 쪽에 앉았어요. 여름날인데 에어컨이 차 안에 빵빵하게 나와서 굉장히 시원해요. 응? 에어컨이. 근데 창가에서 햇살 한 줄기가 팍 들어와요. 내 왼쪽 팔뚝을 이 태양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어요. 분명히 에어컨이 빵빵한데 내 왼쪽 팔은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거워요. 왜일까요? 바로 레디에이션 때문입니다. 레디에이션은 복사열인데요. 이거는 열 에너지가 라이트 또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타고 운반되어지는 게 레디에이션이에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는 라디오 웨이브부터 엑스레이까지 지금 이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네. 다음 챕터 웨이브 챕터에서 필요하니까 외우셔야 돼요. 가장 흔한 게 여기 보면 visible이라고 생긴 게 있어요. 라디오, 마이크로, 인프라, visible. 저 visible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빛, 라이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라이트 쬐면 뜨겁죠? 그쵸? 거기서 열이 운반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태양에서 우주는 베큐움이잖아.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우주를 뚫고 어떻게 열 에너지가 지구까지 와요?
radiation. 됐죠? 그 원리를 이용한 여러 가지 도구들. 여러분 이거 알죠? 첫 번째 왼쪽 위에 있는 그림. 한의원 같은 데 가서 침 맞으면 저 빨간 색깔 불. 저거 알죠? 맞으면 뜨뜻하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인덕션. 어떻게 인덕션이 뜨겁게 하냐? 저게 인프라레드 레디에이션을 이용하는 거예요. 적외선. 저 오른쪽에 있는 마스크 저거 알죠? 마스크팩. 마스크팩이라고 해야 돼? 저거 뭐라고 해야 돼? 전기 마스크팩? 저것도 적외선을 이용해서 피부 이렇게 안티에이징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내가 아까 전에 말했던 게 이런 현상이에요. 아무리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도 햇빛이 비치면 손이 뜨거운 거. 그 다음에 ultraviolet. ultraviolet은 UV. 여러분 UV 알죠? UV의 어플리케이션. 첫 번째는 소독. 소독은 영어로 sterilization. sterilization. 소독. 두 번째 UV의 어플리케이션은 뭐가 있죠? 여러분 그 왜 여름에 모기 잡을 때 틱틱틱틱 그 모기 잡아 끄는 거. 네. 그쵸? 그 다음 또 위조지폐 판별도 UV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레이나 감마레이는 MRI나 CT 촬영할 때 쓰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요거. 자, 봅시다. 지금 이 그림에 나오는 현상들을 보면요. 우리는 convection하고 radiation 둘 다 볼 수 있어요. 왜 radiation? fire가 있으니까, light가 있으니까 radiation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저 공간에 공기가 따뜻해지니까 convection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손을 저 fire에 직접적으로 손을 갖다 대지 않는 이상 convection은 없죠. 다만 여기서 컨덕션은 어디에서 있을 수 있어요? 나무 우드에서 컨덕션이 있을 수가 있겠죠. 파이어가 있는 부분에서부터 파이어가 없는 나무 스틱 끝에까지 컨덕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radiation은 뭐다? wave로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 열 에너지를 운반하는 거고, 예를 들면 light, UV, visible light, infrared, radiation 같은 것들이 운반을 해주는 거다. 자, 레디에이션은요, 레디에이션 앱소버가 있어요. 앱소버는요, 레디에이션을 쉽게 앱솔브 하는 앵거고요. 앱솔브를 잘 하는 애들은 black and dull 한 애들이 앱솔브를 잘 합니다. 덜은 뭐죠? 샤이니하지 않은 거, 무광 같은 거. 그 다음에 리플렉터는 반사하는 거죠. 누가 반사를 잘 할까요? 흰색, 그리고 샤이니한 거가 잘 합니다. 에미터는요? 에미터는 thermal radiation, 즉 열 에너지를 쉽게 방출하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에미터는 black and dull. 아까 선생님 앱솔버도 dull and black이었잖아요. 열을 잘 흡수하는 게 열을 방출도 잘했죠. 아까 랜드처럼. 네. 그쵸, 금사빠. 예. 열 흡수를 잘 하는 게 열 흡수를 잘 릴리즈한다. 다만 빛은 반대다. 빛은 흡수하던지 아니면 반사하던지.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열 에너지를 잘 앱솔브 하는 거는 dull black, 열 에너지를 잘 방출하는 것도 dull black, 빛을 잘 reflect, 반사하는 거는 shiny white다. 됐나요? 자, 마지막 정리. radiation은 두 가지를 봐야 된다. light 앱솔브 잘하는 거 검은색, 그 다음에 리플렉트 잘하는 거 하얀색, 열 에너지를 쉽게 앱솔브 하는 거는 dull black, 그리고 열 에너지를 쉽게 방출하는 거는 역시 dull black. 그쵸?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올리브트리 에듀케이션 감람나무 교육원